안녕하세요. 이지보험의 하팀장입니다.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질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산전특례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자세히 몰라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전특례 제도란 무엇이고 대상자 적용 혜택 신청 방법, 주의사항, 꿀팁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산전특례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전특례인데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 질환자와 희귀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기 위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의료비의 90%에서 100%를 공단에서 지원해주고 5%에서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나 입원식 때 타질환, 선별급여, 예비급여 등은 특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 중증 난치질환, 중증 치매, 중증 화상, 중증 외상, 결핵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거나 비급여 약제나 신의료기술로 치료를 해야 하는 고가의 비용이 따를 수 있는 질환들인데요. 상병명, 수술명, 약제 성분명, 검사 항목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합병증 진료 시 등록 질환과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2005년 9월부터 시행된 산전특례 대상은 현재까지 8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2020년도 기준 125만 2천 명의 진료를 받았고 8조 9,108억 원의 급여 비용이 발생한 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률은 5%로 특례 기간은 5년간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상태로 암 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이라면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용 종료일 이후에 장기적인 추적 검사, 재발 방지를 위한 호르몬 치료, 합병증 치료 등은 재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산전특례는 특정 기호를 사용하는데요. 암은 V193이며 악성 신생물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물론 양성 뇌종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의 본인 부담률은 5%입니다. 특례 기간은 1회 수술당 최대 30일이지만 단 심장 질환 중에서 복잡 선천성 심기형 질환자와 심장 이식술 환자는 최대 60일인데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서 산전특례 기간 동안 재수술을 할 경우 재수술일로부터 최대 30일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이는 입원하여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 및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입원은 20%, 외래는 30%에서 최대 60%로 일반 환자의 본인 부담률과 동일합니다. 뇌혈관 질환은 V191, V268, V275이며 심장 질환은 V192입니다. 뇌는 외상성으로 인한 두 개 내 손상과 선천기형도 포함되어 있고요. 심장은 외상성인 흉부혈관 질환 또는 심장의 손상, 선천기형, 대동맥궁 증후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귀 중증 난치 질환의 본인 부담률은 10%로 희귀질환, 극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의 특례 기간은 5년이지만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는 1년인데요. 완치가 어려워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중단하면 심각한 장애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암과 마찬가지로 5년 종료 시점에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중증치매는 2017년도 10월부터 적용이 됐고요. 본인 부담률은 10%, 특례 기간은 5년인데요. 5년 종료 시점에서 직전 3개월 이내에 신경심리검사 결과에서 치매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요구 조건에 충족된다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중증치매는 특정 기호에 따라 사용일수가 다른데요. 조발발병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를 비롯한 V800의 14개 상병은
5년간 일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발발병,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를 비롯한 V810의 12개 상병은 연간 60일로 제한이 되는데요. 단 특정 기호 V810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면 사전 승인 신청을 통해서 60일을 연장할 수 있고요. 연간 최대 120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증 화상의 본인 부담률은 5%, 특례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등록 기간이 종료된 후 2년 내에 이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는다면 1년간 재등록이 가능한데요. 단 특정 기호 V306은 제외됩니다. 중증 외상의 본인 부담률은 5%인데요. 손상 중증도 점수 15점 이상이고 권역 외상센터에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았다면 최대 30일의 특례 기간이 적용됩니다. 결핵은 2016년 7월부터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고요. 특례 기간은 치료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잠복 결핵 감염은 확진일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구비 서류는 건강보험 3전 특례 등록 신청서 한부인데요. 의사의 확진을 받은 후 병원 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요양기관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중증 외상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 측에서 요양급여비를 청구를 하면 즉시 적용이 됩니다. 진단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30일 내에 신청을 하면 확진일부터 산전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나 30일이 지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적용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진료비 수납 후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예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병원 원무과에서 등록 여부를 체크를 하세요.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며 검사가 아닌 진단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니 반드시 날짜를 꼭 체크해 주세요.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을 해서 기존에 냈던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중증 환자 진료를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후에 연말 정산을 할 때 한 번만 제출을 하면 특례 기간 동안 장애인 인적 봉제가 가능한데요. 단 재등록 시에는 다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한데요. 부양 가족 중에서 산정 특례 대상자가 만약 70세 이상이라면 경로 우대와 장애인 추가 공제 두 가지를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세액 공제 항목 중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부양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으로 한도 내에서 제한이 되지만 부양 가족이 산정 특례자라면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단 실손 의료비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홈택스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더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산전특례 등록자 본인의 등록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산정특례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부담이 되지만 내가 산전특례자에 해당이 된다면 고마운 제도임에는 분명하죠. 그러나 산전특례에 해당되는 질환이라고 해도 무조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까 꼼꼼히 알아보시고 혹시나 놓쳤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지보험의 하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